자연스럽게 리딩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요때 욕심을 부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네네. 안녕하세요. 릴리TV의 릴리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20년차 유아영어 교육 전문가 우리 강효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예쁜 아기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효정 강사입니다.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곰. 근데 그 뒤에 가사 혹시 아시나요?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제가 저희 아이 어렸을 때 동요를 딱 듣는 순간 예쁜 아기고 이렇게 비밀을 얘기하고 언제나 행복한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저 궁금했는데. 네. 그리고 역시 유아 영어 전문 강사님이시라 다르네요. 저는 노래만 불러도 학생들이 다 도망가는데, 일단은 제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요. 네. 한 번쯤 영어 유치원 고민하게 되거든요, 솔직히. 그쵸. 맞아. 사실 영어 노출에 있어서 영어 유치원 효과는 사실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이게 또 학원이다 보니까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좀 부담이 좀 되거든요. 맞아요. 솔직하게. 워낙 비싸니까요. 정말 4세, 5세 이렇게 시작하면서 영어 유치원 많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아이도 키워봤고 계속 대학 졸업하고 저는 사실 이 유아 교육 현장에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조기 영어 대학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들 지금도 실제로 4세, 5세, 6세 막 가르치고 있고 많은 아이들 보면서 부모님들 보면서 아쉬운 건 너무 안타까운 건 정말 지금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뭔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다 간과하고 있구나라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노출, 엄마 아빠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게 있거든요. 영어 유치원에서 물론 영어 교육 환경을 깔아주죠. 원어민 선생님도 만나고 그림책도 읽을 수 있고 뭔가 전문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 한정돼 있어요. 아이들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그쵸?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유아 발달 과정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걸 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4세 때는 왜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내 얘기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나 막 이러고. 이게 다 그 때가 있는 거구나. 그게 그냥 우리가 얘는 아직 어려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좀 있으면 괜찮아져. 네, 그쵸. 이 얘기들이 다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중심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내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점점 사회성이 발달해가는 그 4세에서 5세 고 넘어갈 때는 가정에서 영어 그림책이나 그 영어 그림책을요 도구로 생각하시고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나누실 수 있거든요. 엄마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 쉬운 부분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좀 편하게 먹고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조카가 이제 5세. 5세인데 저희 언니가 외국에 살다 왔거든요. 네. 근데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하면은 저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릴리TV의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어 유치원을 왜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거 왜 영어 유치원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 어떤 거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은 가장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시기에 영어를 환경을 만들어줘서 아이가 발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밌게 노출하고 습득할 수 있고. 그쵸. 또 사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또 굉장히 나중에 인맥이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제일 큰 이유가 맞아요. 환경을 깔아주고 싶다. 그리고 좋은 발음, 그런 환경. 그럼 그 부분을 집에서 충분히 해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영어 유치원 혹시 상담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영어 도서관이 한쪽 코너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리고 도서 대출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몇 권 그 안에서 하는 거 이외에도 집에 가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안 한쪽에다가 환경을 깔아주시고 영어 발음은 원어민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그 시간이 진짜 한정되잖아요. 집에서 뭔가 많이 들려주시고 그런 요즘에는 매체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엄마 발음 그런 문의도 되게 많이 오는데 아, 맞아요, 발음이 맞아요.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은 오히려 나중에 매체의 영향을 더 받아서 엄마 발음 이상해 하고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가 그 시작이 되게 막막하실 수 있거든요. 그쵸. 나이대마다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이때는 유아 시기는 진짜 한 달 한 달이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4세, 5세, 6세, 7세가 진짜 이게 말이 1년 1년이지 진짜 미세한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지는 일단 연령에 따라서 조금 만약에 4살이면 정말 반복되는 패턴으로도 재미있는 나이거든요.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지금 거기 뭐 나왔죠? 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곰. 네네. 동물. 네네. 그 다음에 what do you see? 보는 거. 그 다음에 맨날 우리 얘기하잖아요. 뭐 보여? 여기 뭐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게 뭐야? 이것처럼 사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기 때는 그런 기본 개념이나 라임, 반복 요런 거, 색깔 부터도 너무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고 조금 지나서 5살, 6살 넘어가면요 시시해지죠. 아, 맞아요. 그게 시시해져요. 이제. 안 지금 봐요. 조카분 정도 되면은 네. 시시합니다. 그때는 뭐 투스 페어리라든가 이빨 요정 있잖아요. 아, 네네네. 뭔가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기승전결,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책 그런 걸로 시작을 해주시면 재미있어야지 봐요. 맞아요.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 맞아요. 재미라는 요소가 연령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4살 때는 요런 게 재밌고 맞아요. 5살은 요런 게 재밌고 그러다가 7살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미가 달라집니다. 뭐냐? 알매 재미라는 걸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자녀가 발달하면서. 내가 영어를 읽을 줄 아네? 그래서 재미가 막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게 곧 나의 재미. 이렇게 약간 단계가 달라서 시작을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아이 연령 생각하셔가지고 요때쯤엔 요런 게 재밌겠구나. 우리 아이의 흥미도가 여기에 있겠구나를 좀 파악을 하시면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의 흥미에 따른 그림책을 또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리고 캐릭터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짧게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만 요런 부분들이 제가 클래스 U 강의에다가 압축해서 쫙 넣어놨어요. 어쨌든 영어 그림책 흥미에 맞게 선정을 해주고 네. 또 들려주고 그렇죠. 같이 읽어주고 그렇게. 근데 궁금한 게 얼만큼 해야 될까요? 그죠? 진짜 얼마나잖아요. 진짜 하루에 이거는 정말 얼만큼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인스타, 뭐 유튜브, 뭐 이런 블로그 보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저도요. 그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했지? 그럼 그 친구가 하루 했을까요? 뿅? 그런 건 세상에 그런 매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상담할 때도 그렇고 이런 코칭할 때도 정말 강조해서 별표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노출량이 있는 거다. 정말 아이가 언어적으로 감각이 너무 뛰어난 친구 아니고서는 노출량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그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조금 그냥 주구장창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막 듣기 노출을 막 했어요. 그냥 만시간의 법칙이라서 난 만시간을 막 들려줬어. 근데 애가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간의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전에 나왔던 질문이랑 연결해서 그런 연령대별로 흥미있게 들어갔는지 얘 아이의 단계에 맞게 들어갔는지 근데 만약에 뭐 DVD를 노출해준다 했을 때 그냥 막 어려운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쵸? 처음 시작할 때 장면을 보면서 뭔지 알아듣겠다. 쉽게 시작하는 엄마가 옆에서 설명해주지 않아도 디즈니 이런 빠른 것들 말고 맞아요. 생활 영어가 들어가는 아니면 뭐 땡땡 멜론 뭐 이런 거 같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코코멜론이나 그쵸 슈퍼 심플송 이런 것들이
되게 쉽고 재미있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아이가 장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뭔가 노출을 해줘도 알아들은 노출이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얼만큼 해줘야 되냐. 근데 저는 뭐 말하기를 시키고 싶은데 얼만큼 해줘야 아이가 말을 할까 막 이러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죠. 근데 말을 한다는 건요. 아웃풋이 나온다는 건 읽는다, 말한다 이런 거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뭘 알고 있어야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요. 잘 알고 있어야죠. 그쵸. 알아야지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특히 말하기는 내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막 흘려듣기 플러스 집중해서 듣는 것도 이 장면의 뭐구나라는 것도 알아야지만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노출 시간은 저는 꼭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뭐 오늘부터 뭐 한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듣자. 아이들은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성인 영어에서나 가능한 거고. 그쵸. 아이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꾸준히 재미있게 잠자리 독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잠자리 독서. 그다음에 밥 먹기 전에 저녁 시간 후에 뭐 요런 때 짬짬이 아이랑 요렇게 할 수 있는 거. 집중력이 짧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3살, 4살 지나가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어 그림책보다, 한글 그림책보다, 저 DVD보다, 이건 뭐야? 새로운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약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문자 읽기를 시도를 그쵸. 하시죠. 그래서 한글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읽는 걸 하는데, 그런데 그 나이대가 되면요. 이게 문자를 읽어야지 하는데 또 어떤 다른 친구들은 보면 이미 막 영어 쓰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영어 막 쓰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사실 6세, 7세 때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집에서 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6세, 7세에 빨리 하는 데는 진짜 쓰기를 빨리 들어가요. 근데 아이들마다 이제 굉장히 다르지만 쓰기를 싫어하는 남자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여자 친구들은 편지 쓰기도 좋아하고 쓰기가 빨라요.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맞아. 근데 남자아이들은 너무 싫어요. 그냥 이거 드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말하기가 더 편합니다. 맞아요. 거침없이 그냥 창피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해서 말하기 아웃풋이 더 빨리 나오는 친구들이 남자아이들 더 많고. 그죠. 나는 진짜 우리 애도 저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비교하지 않고 좀 아이에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다음에 6세, 7세에 뭘 집중했으면 좋겠냐. 6세, 7세. 저는 1번은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는 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읽지 못하면 쓰기도 안 되거든요. 그게 무조건 쓰기를 1번으로 두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읽기를 일단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아이가 쓰기에 조금 관심이 있다 싶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7세 좀 넘어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6세, 7세 때는 기본적으로 읽기에 집중하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 그때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광범위한 쓰기로 보면 영어 쓰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어 쓰기는 그래도 단어도 좀 쓰고 문장도 쓰고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 정말 넓은 범위에서 이제 교육학적으로 쓰기를 말한다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도 영어 쓰기로 들어가요. 이 장면에서 맞아요. 만약에 여기 I love my mom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만약에 자기가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영어 쓰기의 시작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러면 지금 영어 유치원에서 쓰기를 들어갔는데 너무 빠르나? 이게 아니라 진짜 멀리 봤을 때는 그쵸 아주 기초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알파벳 쓰기부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쓰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문장 쓰고 우리 쉽게 말하면 숙제 내주는 그런 쓰기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독후 활동으로 뭐 이렇게 색칠하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거나 그것도 쓰기에 한 준비 단계가 당연하죠. 아이들이 이게 운필력이 있어야 뭔가 쓸 수도 있고 손에 힘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 때는
그런 부분부터 왜 선 삐져나가지 않게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거 진짜 힘든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그거에서도 성취감을 느껴요. 영어에서도 이제 알파벳 쓰기 시작하면 저도 엊그저께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P를 쓰는데 우리는 어른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P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 P, Q를. 근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슝 이렇게 맞아.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부터 배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쓰기의 시작이 될 수 있죠. 집에서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겠는데 네. 그 이후에 진짜 이제 읽기로 넘어가는 단계. 네네. 파닉스를 아까 우리 뗐다라는 말씀하셨지만 파닉스를 뗐는데 네. 이제 읽기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이게 매끄럽지 않게 잘 안 된다라는 분도 많으시고 이거를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을까요? 파닉스까지는 어떻게든 하죠. 맞아요. 뭐 음가 조합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읽고 앤, 캔 하고 뭐 뒤에 또 매지기가 붙어서 케인 이런 것도 했는데 읽기가 안 넘어간다. 맞아요. 자, 얘는 일단 그냥 바로 처방전을 하나 드리면 이 파닉스가 들어간 이런 단어, 파닉스를 배웠으면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안에서 읽기를 연습하는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문장 속에서 요거를 연습하는 거. 예를 들면 캣을 배웠다. 미야오 하는 고양이. 캣을 배웠다. 그럼 캣 그것만 주구장창 할 게 아니라 문장 안에 cat on a mat 이런 문장이라던가 네네네. 아니면 뭔가 this is a cat 이라는 문장이라던가 문장 안에서 의미 있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그런 활동으로 조금 리딩이 확장이 돼야 돼요. 굉장히 그런 책들이 쉬운 기초 리더스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파닉스 그래서 리더스라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파닉스 리더스로 조금 문장으로 점점 확장을 해주셔야 되고 추가로 파닉스만 해도 못 읽는다 이거는 한 가지 놓쳐서 그래요. 바로 사이트 워드. 사이드 워드 뭔지 아세요? 사이드 워드는 눈에 카메라처럼 콕 찍히는 찰칵 그쵸? 찰칵 찍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뭐 맘도 사이트 워드에 들어가요, 여러분. 맘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합니다. 맘, 더, they, she 이런 기본적인 사이트 워드들을 쭉 100개 정도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파닉스랑 연결을 해서 문장 안에서 읽기 연습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리딩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요때 욕심을 부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갑자기 막 2문장, 3문장 들어가는 걸로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이 계단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높아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높아지는 계단. 그래서 얘를 충분히 다지고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리딩이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 탄탄하게 이 기초를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읽기가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유아 영어 전문가이신 우리 예쁜 아기곰 강효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터뷰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